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가격 공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가격을 공시한다. 자, 부동산의 적정 가격을 알려준다 이거죠. 여러 가지 이제 이유, 목적이 있겠으나 이제 여러 가지 목적 중에 부동산의 적정 가격을 알려줄 테니까 토지를 수용, 사용하거나 이럴 때 보상 금액을 산정하거나 또는 토지의 어떤 재산세, 뭐 종부세, 과세 표준액, 구유지 사용료 부과할 때 이럴 때 기준을 삼으라고 제시를 하시는 게 바로 이게 부동산 가격 공시인데 이제 칠판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부동산의 가격을 공시한다. 그러면 일반 국민한테 부동산의 가격을 알려준다 이건데 부동산은 크게 토지라는 물건과 건물이라는 물건이죠. 건물. 다음, 건물은 또다시 한번 나눠보면 주택이란 물건이 있고 그 다음에 주택은 주거용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비주거용 건물이 있어요. 비주거용. 이 부분은 우리 시험에 별로 이렇게 의미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택과 토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 자, 주택도 다시 한번 구분해 보면 단독주택이라는 주택과 그 다음에 공동주택이라는 주택으로 구분이 됩니다. 단독주택, 공동주택. 다음, 단독주택 안에서 또 어떤 말이 있냐면 표준주택의 가격, 표준주택의 가격과 그 다음에 개별 주택의 가격으로 구분이 돼요. 표준주택 가격, 개별주택 가격. 네. 다음, 토지도 마찬가지예요. 토지도 일단 한번 구분해 볼게요. 토지도 표준지 공시지가, 표준지 공시가 이걸 가지고 개별 공시지가를 구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칠판 이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자, 볼게요. 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도로가 이렇게 있어요. 도로 옆에 여러 필지의 토지가 있습니다. 여러 필지의 토지가 있는데 1번, 2번, 3번, 4번 필지가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 경우에 1번 필지의 가격이 얼마인지 알아보려면 우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공시지가 기준법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앞에 표준지란 말이 생략이 될 거거든요. 토지 가격을 알아볼 때는 표준지 공시지가하고 비교해서 토지 가격을 구해라 이겁니다. 그래서 어디 그러면 우리 1번지 토지 가격 구해볼까요? 자, 1번지 토지 가격을 알아보려고 하는데 마침 보니까 옆에 3번지 토지가 표준지입니다. 표준지. 자, 그러면 이 표준지로 선정된 3번지의 토지 가격이 만약에 10만 원이다. 제곱미터당. 자, 그러면 1번지의 토지 가격을 알아볼 때는 표준지 공시지가하고 비교해서 그 차이 등을 수정해가지고 1번지 토지 가격을 구하는데 1번지 토지 가격이 9만 원이다. 어디? 마찬가지. 2번지 토지도 3번지하고 비교해서 구하는 건데 2번지 토지 가격은 11만 원이다. 그러면 이런 가격을 뭐라 불러주냐면 개별 공시지가라고 이렇게 불러줍니다. 개별 공시지가. 그러면 보세요. 토지 가격을 구할 때는 공시지가 기준법에 의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럼 무슨 말이냐? 토지 가격은 개별적인 토지 가격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적인 토지 가격을 구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누가 먼저 나와야 되겠어요? 표준지 공시지가가 먼저 나와야 되겠죠. 이런 흐름입니다. 다음, 나온 김에 주택도 아까 보니까 칠판을 통해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하는데 단독주택은 다시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으로 구분한다고 그랬죠. 이것도 똑같은 개념인데 또 한 번 더 설명해 볼게요. 자, 보니까 여러 필지에 단독주택이 여러 형태가 있어요. 뭐 여러 형태가 이렇게 있는데 자, 그러면 요 단독주택 가격이 얼마인지 알아보려고 한대요. 그러면 이 단독주택도 가격을 알아보려면 표준주택하고 비교하래요. 그래서 마침 보니까 여기 있는 이 주택이 만약에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주택이다. 그러면 표준주택의 가격이 만약에 1억 원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런 개별적인 주택 가격을 알아볼 때는 이 표준주택하고 비교해서 그 차이 등을 수정해서 구하는 건데 어디? 중간에 있는 이 주택의 가격은 비교해봤더니 뭐 9억 5천이더라. 요 주택 가격은 뭐 11억이더라. 그러면 지금 이 1억 원은 표준주택의 가격이고 요 9억 5천, 1억 1천만 원은 개별 주택 가격이다라고 이렇게 역시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러면 결국 토지든 주택이든 결국은 표준을 통해서 개별을 구한다. 이런 개념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칠판 이쪽 볼까요? 이제 토지와 단독주택을 이렇게 표준 개별로 구분했습니다.
여기서 우리 요즘 시험 보면 여기서 함정이 되게 좀 잘 나오던데 우리 공동주택 있죠. 공동주택은 뭘 말하냐면 다세대 연립 아파트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공동주택은 전수조사라고 되어 있어요. 전수조사. 그렇기 때문에 누가 표준이고 개별이고 구분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우리 시험에서 공동주택에서 표준 개별을 구분한다. 공동주택에서 표준주택을 선정한다. 이 오답이 너무 열심히 잘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주택은 표준 개별 구분한다, 구분하지 않는다, 구분하지 않는다. 일단 이거 한번 체크하고 가야 되겠고요. 다음, 이제 두 사람이 나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시군구청장 두 사람이 나와.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요. 표준은 기준이죠. 표준. 공동 큰 거죠. 그래서 기준이 되고 큰 것은 누가 하는 거냐면 국토교통부 장관, 줄여서 그냥 국장이 한다. 국장이 공시한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면 되겠고. 다음, 표준을 알려준다는 것은 이게 표준이니까 이걸 가지고 개별적인 물건을 구해라. 이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국장이 표준의 가격을 알려주면 시군구에 있는 개별적인 땅, 개별적인 주택은 누가 구하는 거냐면 시군구청장이 구하는 거예요. 시군구청장. 그래서 일단 첫 번째 표준 공동은 기준 큰 거니까 누가 한다? 국장. 다음 시군구에 있는 개별 공시 지가, 개별 주택 가격은 누가 한다? 시군구청장. 일단 정리해놓고 다음 이 사람들은 사실은 명의만 빌려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가격을 공시해야 한다라고 하지만 어떻게 본인이 직접 하겠어요? 결국은 감정평가사라는 개인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가격이 타당한지 그렇지 않은지 심의를 거쳐야 돼요. 심의를. 근데 심의를 거치는 기관이 두 군데가 있어요. 하나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하고 또 하나는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두 군데가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제가 일부러 색깔을 또 맞춰 쓰고 있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 일을 시군구 따위에서 심의를 거치면 안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국장은 중앙심의, 시군구청장은 시군구 심의 이렇게 딱 정리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국장은 표준을 제시하는 거예요. 표준, 기준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러면 1년 중 가장 빠른 날은 언제입니까? 1월 1일이죠.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부 다 1월 1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가격을 알려주면 시군구에 있는 개별적인 물건은 시군구청장이 구하는 건데 먼저 개별 주택은 건물 아니겠어요? 간혹 주택이 하나씩 떨어져 있는 주택도 물론 있긴 있죠. 하지만 건물들은 대부분 모여 있잖아요. 그래서 개별 주택 가격은 4월 30일까지 결정해서 다시 공시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다음. 근데 이제 개별 공시 지가는 땅 아니겠어요? 건물은 상당히 거의 대부분이 다 밀집돼 있으니까 가격을 조사하기 좀 더 수월하잖아요. 그런데 땅은 오온천지가 땅이면서 너무 각양각색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토지는 한 달 더 줍니다. 그래서 토지는 5월 31일까지 결정해서 다시 공시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음, 여기서 우리가 또 조심을 하나 해야 될 게 있어요. 공동주택은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큰 거죠. 큰 거니까 일단 누가? 국장이. 어디 심의? 중앙. 매월 며칠 장관은 1월 1일 기준으로 제시하니까 1월 1일 기준으로 공시를 하고 여기서 공동주택은 큰 거니까 국장이 처음부터 끝까지 마무리를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다시 누가? 국장이. 예. 건물이죠. 토지는 5달, 건물은 4달이니까 국장이 4월 30일까지 산정해서 다시 공시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일단 이 틀을 우리가 그냥 조문으로 볼 때는 굉장히 헷갈리는데 이렇게 틀로 보면 금방 정리돼요. 표준 공동은 큰 거니까 누가? 국장이. 개별은 누가? 시군구청장이. 국장은 당연히 중앙심의, 시군구청장은 시군구심의. 국토교통부 장관은 기준을 제시하니까 1월 1일 기준, 가장 빠른 날 기준. 다음, 개별적인 물건의 가격은 주택은 4달까지, 토지는 한 달 더, 5달까지. 그래서 주택은 4월 30일까지, 토지는 5월 31일까지. 다음, 공동주택은 가장 큰 특징이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공동주택은 표준 개별 구분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공동주택은 큰 거니까 국장이 중앙심의 1월 1일 기준, 마무리도 국장이 건물이니까 4월 30일까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결정된 가격을
일반 국민에게 공시를 하겠죠. 그런데 이 가격에 대해서 일반 국민이 불만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당연히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겁니다. 이의신청. 자,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나는 뭔가 불만이 있으니까 내 말 좀 들어주세요 라고 하겠죠. 그러면 이렇게 이의신청을 받았는데 당연히 그 결과에 대해서 통지도 하겠죠. 통지도. 그래서 만약에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라고 인정이 되면 그 결과를 반영을 해서 다시 조정해서 공시를 해준다든지 아무튼 결과에 대해서 통지를 하겠죠. 자, 그러면서 이의신청은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가. 먼저 누가 이의신청을 하느냐. 자, 이것 좀 우리가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의신청은 토지 소유자, 점유자 외 이해관계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나중에 우리가 이제 본론 책을 가지고 설명할 때 설명하겠지만 이런 게 있어요. 토지를 수용, 사용하거나 국가가 할 때는 보상 가격을 표준지 공시가를 기준으로 보상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갑돌이는 이 토지 소유자인데 표준지는 지금 150m 떨어진 곳에 표준지가 있어요. 그러면 갑돌이는 현재 표준지 소유자 아닙니다. 점유자도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나치게 낮게 평가가 된 상황이라면 나중에 여차저차해서 갑돌이 토지가 수용을 당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죠. 그럼 보상가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가가 결정이 돼버려요. 그럼 갑돌이는 억울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신청은 소유자, 점유자 외 이해관계자도 할 수 있다. 다음, 이쪽 부분에서 오답이 이제 가장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신청은 누구에게 이 신청을 하느냐? 자, 볼래요?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한테 이 신청하는 거예요. 표준, 공동 누가 있냐면 국장이 있어요. 당연히 국장한테 이 신청해야 되겠죠. 개별은 누가 있느냐? 시군구청장이 했죠. 그러면 시군구청장한테 이 신청을 해야 되는데 우리 시험에 보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해서는 여차저차해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 신청한다. 틀렸죠? 표준에 누가 있습니까? 국장이 있잖아요. 국장한테 해야 되겠지. 다음, 개별 공시지가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 신청한다. 역시 틀렸겠죠? 네. 그래서 이 신청은 표준 공동은 국장이 있으니까 국장한테 이 신청. 개별은 시군구청장이 있으니까 시군구청장한테 이 신청을 하면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다음, 언제까지 하느냐? 언제까지? 자, 만약에 공실로부터 3일 이내 해라, 일주일 이내 해라. 그럼 너무 촉박하잖아요. 그래서 충분한 시간을 준대요. 그래서 공실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신청해라. 다음, 어떤 방법으로 이 신청을 하느냐? 어떤 방법으로? 만약에 일일이 와가지고 구두로 하라고 하면 정말 끔찍하지 않을까요? 공무원들은 너무 괴로울 것 같아요. 예, 막 말하다가 싸우기도 하고 막 머리가 엄청 아프겠죠. 그래서 구두로 하지 않고 이 신청 양식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서면에 나는 어디 사는 누군데 어디 소지하는 어떤 물건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니까 내 이야기 좀 한번 들어주세요 라고 서면에도 한다는 거.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이 신청 누가? 소유자, 점유자 외 이해관계자도 누구에게? 나 화나게 하는 사람한테. 표준 공동 국장이 있으니까 국장한테. 개별은 시군구청장한테 이 신청. 며칠 이내 30일 이내 서면으로. 통지도 똑같아요. 통지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식으로 통지도 너도 이 신청 30일 이내였으니까 나도 이 신청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신청하겠다. 너도 서면으로 했으니까 나도 똑같이 서면으로 통지하겠다. 이렇게 딱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 봤던 부동산 가입 공시에도 이 틀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살을 붙이면서 세부적인 내용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이 틀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항상 요즘에 시험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반드시 잘 해두셔야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고생하셨고 저는 다음 강좌 때 다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